바티칸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역사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100년 되어가는 나라죠. 바티칸 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도시국가라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 규모가 도시 정도 된단 말인가요? 도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해요. 진짜 조그매요. 오. 네. 얼마나 조그마길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0.44 제곱킬로미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 6분의 1? 그리고 경복궁의 1.3배 정도 된대요. 보통 여러 도시들을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그럼 로마 가신 다음에 바티칸 여행을 가는 것도 코스로 넣으면 이 바티칸은요, 로마 시내에 있어요. 오. 네. 안에 네, 있다고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정말 조그맣게 바티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는 여권이 따로 필요한가요? 어떻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와. 사실 저도 바티칸을 처음 간 게 한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바티칸이라는 나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로마에서 한 한국인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언니 바티칸 꼭 가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바티칸? 했더니 그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길 꼭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나라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권에 도장 찍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되게 두근대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권 검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국경을 넘는 건데 뭐 여권도 안 보여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돼? 대부분은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돌 색깔만 조금 다르게 국경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탈리아, 이렇게 가면은 바티칸. 바티칸. 이렇게 와우. 다리 벌리고 있으면 두 나라 양다리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와. 점점 더 바티칸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바티칸으로 랜선 여행 시켜주시죠. 이 바티칸, 일단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름부터가 좀 독특하죠. 네. 예전에 이 바티카누스라고 불렸었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지금 이제 바티칸 시국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테베레라고 불리는 강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산자의 도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이 있었고 또 강 맞은편에는 죽은 자의 도시라고 해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 묻어놓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고요. 그 사람들을 바띠라고 불렀었대요. 바띠.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이제 도시가 세워지게 됐는데 사실 로마 시대 때 그 바티카누스 언덕 위에는 네로 황제 들어보셨나요? 네로 황제 네로 들어봤어요. 뭔가 황제. 들어봤죠. 네. 네, 폭군으로 너무 잘 알려져 네. 있는 네로 황제의 전차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막 마차가 막 빨리빨리 도는 네. 거 영화에서 한 번쯤은 영화 보셨을 속에서 거예요. 봤는. 그 좁은 동네에 그걸 할 공간이 있었나 보네요. 와. 근데 이제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엄청 큰 불이 났어요. 맞아. 초토화가 된 거죠. 당시에 이제 민심을 잃어버렸었던 네로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차 경기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였냐? 그 불이 난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네로의 전차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드로 형. 뭔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유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죽고 이후에 베드로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오게 됐고요. 그때 네로 황제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베드로는 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로 매달리기 더 어려울 것 같아. 그쵸. 네. 지금 저 모습인 거죠? 네, 저거는 이제 로마 시내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순교라고 하는 까라바쪼라고 하는 이제 바로크 시대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보면은 베드로가 막 위험 있는 성인이나 와 그리스도의 제자 대단하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여느 평범한 동네에서 사람. 볼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음. 그래서 아마 저 그림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도 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자리 위에 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나중에 그 터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저희 성 베드로 대성당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인욱 씨. 네, 배웠어요. 가물가물? 기억나죠? 바로 지난 시간, 지지난 여기 시간. 어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설명을 해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한 성당은 전 세계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근데 아마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통치하는 바티칸 시국. 그래서 일대 교황부터 지금 이 시대의 교황까지 그 계보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곳을 바티칸이라고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통령이란 개념이 없고 교황이 여기서 네, 국가 왕이- 원수예요. 아.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바티칸은요 시민들이 이 성직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